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가 조작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소의 내용입니다. 근데 공소장이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무진장 어려운데, 오늘 딱 10분 안에 무슨 내용으로 이제 기소했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60억을 증여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그게 상장되면 되파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을 이제 무진장 부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버랜드 주식을 헐값으로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에버랜드의 이제 그 지배권을 장악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에버랜드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주식을 한 19% 정도 이제 또 사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지배를 한 다음에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재용, 그다음에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라는 지배 구조를 이제 만들어놨던 것이죠. 대략 이제 이런 정도까지 전편에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가 되면서 나온 얘기는 이렇게 만든 이제 그 지배 구조가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방식의 것들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이제 경영권 승계의 전략을 짠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소할 때는 그 경영권 승계 전략에 대한 이제 그런 그 플랜에 대한 그런 계획서까지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삼성물산을 이제 장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삼성물산이 또 삼성전자 주식을 한 4% 정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력 회사 중에 하나 이제 삼성물산을 이제 장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다 비싸잖아요. 삼성전자도 비싸고 삼성물산도 주식이 비싸니까 그거를 직접 이재용 개인이 살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자기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 자기 주식은 주로 에버랜드에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회사인 삼성물산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 통과 절차로 제일모직, 그러니까 그 에버랜드가 이제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법해서 삼성물산의 이제 지분들을 확보하자. 이게 이제 경영권 승계의 첫 번째 이제 작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는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유리하게 합병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높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은 하나도 안 갖고 있으니까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뭐 건설도 하고 있고 패션도 하고 있고 뭐 무역도 하고 있고 삼성의 주력 회사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한 3배쯤 큰 회사라고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합병은 제일모직이 한 3배 큰 회사로 해가지고 제일모직을 1로 하고 삼성물산을 0.35로 이렇게 합병을 했으니까 삼성물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합병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합병을 추진했다는 거죠. 그럼 그게 가능하려면은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띄워야 되고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띄우기 위해서 했던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일모직의 자회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의약 산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삼성은 제2의 이제 미래 산업으로, 반도체 다음에 미래 산업으로 정한 게 바이오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회사를 자회사로 만든다면 삼성물산의 자회사가 될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모직은 조그만 회사였고 그때는. 근데 삼성물산이 이제 다 포기를 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자나 이런 걸 때 다 포기하고 그걸 전부 제일모직에 밀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병을 하기 직전에 제일모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이었어요. 제일모직 주식의 한 절반 정도가, 제일모직의 이제 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띄우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는 이제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잖아요. 다 아신 것처럼 용인에 이제 그 많은 땅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자산인데, 그 에버랜드에다 테마파크를 만든다,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시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 합병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취소해버리고 없었던 거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파렴치한 주가 조작을 했다. 사실 안 할 거면서도 마치 무슨 큰 테마파크 사업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할 것처럼 이제 만든다,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의 가치는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삼성물산의 가장 주력 사업이 건설 사업이거든요. 그 건설 수주 1위 기업이었어요. 합병 전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지만 뭐 마포구, 서대문구 이런 데 가면 뭐 재건축 재개발한 게 전부 삼성 레미안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합병을 앞두고 한 1년 전서부터는 전혀 수주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100채만 건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합병이 끝나자마자 이제 갑자기 10,000채를
건설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에서 2조 원짜리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했는데 그럼 다 누구든지 막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 2조 원짜리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걸 다 이제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죠.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그 제일모직의 재산의 절반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중요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로 삼성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삼성에피스는 그 사실은 이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합작 회사였고 그래서 이 바이오에피스가 일이 잘 되게 되면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식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콜옵션이라는 것들은 이제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콜옵션 가치만큼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부채가 회계적으로 잡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1조 5천억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떨어질 거고 그럼 제일모직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콜옵션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근데 합병을 하고 나서 회계법인들이 알았어요. 아, 부채로 잡아야 되는 콜옵션이라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숨겨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팔짝 뛸 거 아니에요. 그 자기들도 제재를 받으니까 이거 다시 다 회계해야 된다. 3년치 다시 다 회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물산하고 삼성 제일모직이 합병한 게 부당한 거다. 그 부채라는 것들을 숨기고선 합병했다라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꼼수를 내서 했던 것들이 회계 기준을 바꾸자. 그래서 회계 기준만 바꾸는 걸로 4조 5천억의 새로운 수익이 생긴 걸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사건인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마 이제 재판에서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밑에서 과잉 충성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것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국민연금의 본부장을 직접 만나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이 이렇게 적평가돼 있는 우리 3배가 더 큰 회사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3배나 작은 회사로 지금 평가가 돼 있으니까 한 6배 정도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부장을 직접 만나고 하는 자기가 직접 움직인 모습들을 이제 다급하니까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워런 버핏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왜 워런 버핏까지 만나러 가야 되느냐인데 여기 공소장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삼성생명을 그냥 외국계에 넘기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외국계 보험회사로 넘기는 대신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그 7.2%의 그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이 유일한 지금 지배 수단이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지배 수단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워런 버핏하고 약정을 맺을 때는 우리가 한 7년 내에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배회사 같은 걸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다시 그 7.2%의 주식을 되파는 걸로 그렇게 비밀 약정을 해놓고 이제 삼성생명을 이제 외국계 회사에 워런 버핏이나 이런 데다 넘기는 이제 그런 약정을 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이제 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의 편법 승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밑에서 과잉 충성한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됐다라고 변명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유력한 증거로 거기서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많이 충격을 줬던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삼성증권이 그래서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니까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이제 피듀셜리 듀티, 충실 의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는데 아니면 또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는데 삼성증권 직원들이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총수를 위해서 삼성물산이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게 되면 삼성물산에게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 찬성표를 던지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가 그 금융 고객들의 이익에 반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룹의 총수나 이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이제 10월 15일 날 금감원에다가 이 삼성증권을 제재해달라는 그런 이제 제재 요청 신청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부 이제 경제지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삼성그룹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고 뭐 누가 따로 피해자도 없고 그런데 뭘 이렇게 요들갑을 떠느냐 시민단체가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죠. 먼저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적어도 한 주에서
지금 재판에서 지금까지 나온 거에 한 1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받고 지금 저희 뭐 참여연대 같은 데 추정해 본 건 한 2만 원 정도는 이제 피해를 본 것으로 돼 있어요. 한 주당.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일단 막대한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국민연금이 또 중요한 주주였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건 우리 국민들이 노후자금을 맡겨놓는 데 아니에요?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한 8천억에서 한 1조 이상의 지금 피해를 본 거로 돼 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그 노후자금에서 1조 정도의 피해를 지금 본 것이거든요. 이런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라는 식으로 하니까 더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3배나 덩치가 큰 거로 다 알려져 있는 삼성물산이 3배나 작은 회사로 합병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볼 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금감원도 아마 조사를 시작을 할 거고 검찰도 수사를 할 거고 그러는 것들이 다 예상이 됐던 건데 이걸 어떻게 삼성이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느냐. 아마 그 박근혜 정권이라는 그 친재벌적인 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박근혜 정권한테 뭐 뇌물도 주고 박근혜 정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 수사나 금감원 조사 같은 것들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 정권이 우리를 비호해 줄 거다라는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들을 과감하게 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삼성이 우리의 나라에 있어서의 제1의 재벌 그룹이라고 그러더라도 우리 국가라는 게 그래도 어떤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와 같이 눈에 확 띄는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사가 된다. 제재가 따른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교훈들을 이번에 확실히 남겨야만 삼성이 다시는 이런 눈에 띄는 불법 행위들을 과감하게 해서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행위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제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를 이재용 부회장이 헐값으로 인수하거나 삼성 SES의 신주 인수 거부 사채를 헐값으로 인수한 그 부분부터 이제 뭐 고발과 감시 운동을 시작을 해서 결국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걸로 사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또 자신의 경영권 승계 전략을 짜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고발들을 했었고 그 부분에 상당한 내용들이 이번 이제 공소장의 내용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재판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삼성물산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당한 사법적 제재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런 재벌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계속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